북한군 10,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배치되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 우크라이나 및 서방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키이우 분쟁 지역에서 북한 군부대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8월 6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약 1,300km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정보는 한국과 미국이 10월 23일 북한이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발표한 이후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정보기관은 북한 병력 수가 12월까지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 지역의 5개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본사를 둔 존 합 통신사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인 그룹이 북한 병사들에게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선전 문서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이 문서를 키이우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서는 문서와 음성 파일을 포함하며 북한 병사들이 탈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리더 장세준 씨는 우크라이나군이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북한 병사들이 대거 투항하거나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3일 미 국무부는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키이우 전쟁 지역에서 전투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11월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모프는 약 15,000명의 북한 병력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특히 2023년부터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군사적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약 11,000개의 탄약 컨테이너, 즉 20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병사들의 항복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한라인은 북한 병사들에게 해외에서 헛되이 죽지 마십시오 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탈영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병사들이 해외에서 탈영을 시도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규모 탈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병사가 군부대를 탈출하거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고향에 있는 가족, 즉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가 북한 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는 탈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한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에는 강제노동, 고문, 심지어 사형도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브로커 비용이 상승하면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7월 16일 한국 언론은 쿠바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 리일규 씨가 아내와 자녀와 함께 지난해 말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일규 씨 52세는 2016년 이후 한국으로 망명한 가장 고위급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 전에 그는 한국의 춘 인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독반 재교육 수용소는 가장 가혹한 구금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종종 고문, 수년간의 강제노동, 심지어 사형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독반 외에도 중산과 총고리, 수용소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비인도적 노동 조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춘인보 신문에 따르면 리일규 씨는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 간 외교 관계 수립을 저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리 씨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쿠바를 떠났지만 이 위험한 탈출 과정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고 출발 6시간 전에야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해외로 나가 살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은 196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10년 전 최고치였던 2,700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탈북자 대부분은 리일규 씨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후 탈북한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대 기근 동안 북한 탈북자 수는 최고조에 달했으며 1998년과 1999년에 가장 많은 탈북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숫자는 점차 감소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순찰 정책을 엄격히 하며 탈북 비용이 계속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중국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부 지역의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는 거리상 가까우며 탈북을 돕는 브로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선호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인터뷰한 결과 전체 탈북자의 약 76%에서 84%가 이 국경 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은 대개 제3국으로 도피하는데 이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경제적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독반, 중산, 총고리와 같은 재교육 수용소에서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위험에 직면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종종 탈북자의 망명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이는 북한이 수십 년간 UN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북한은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가정은 교대로 경계를 서도록 명령받았으며 탈북자를 숨기거나 돕는 경우 가족 3대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의 탈북자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즉시 총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어 고문, 장기 투옥, 심지어 사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북한 주민 2,500만 명 전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간첩 활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엄격한 보안 검사를 거칩니다. 이후 그들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주택 지원, 생활 필수품, 사회 적응 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 덕분에 대부분의 탈북자는 한국을 장기적인 거주지로 선택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26천 명 이상의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